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안정적인 농작물,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 대응 안옥선 사업단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 신농업 기후대응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안옥선입니다. 제가 욕심이 조금 많아서 컷수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안정적인 농작물,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주요 내용과 농업 분야 추진 과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후재난이 일상화가 되는 것을 다들 느끼실 텐데요. 이에 실효성 높은 조치가 필요해서 기존의 3차 대책을 보강해서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및 세부 시행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가 기후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고 요즘 날씨를 보듯이 기후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3차 강화대책에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적응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정보 제공 관련 개선책들이 마련이 돼서 4대 정책으로 세분화돼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에 농업 분야도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강화된 재해에 대응한 인프라 강화나 또 식량 공급망 강화, 또 교육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4개 정책이 지금 수립이 된 것이고요. 농업 분야는 이 중에서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지속 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그리고 생태계 안정성 유지의 이행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에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기후 적응형 우수 품종 개발 등의 이행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생태계 안정성 유지에는 정확한 생태 정보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고도화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8개년 사업으로 예타 기획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예측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농업 생산기술 개발 및 선제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적응기술과 관련되는 예측, 적응, 피해 저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부문 생산 환경 변동 예측 및 평가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농업 생산성, 농업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작물 생육 및 작황 변동 평가 등의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기후 적응형 농축산 재배 사양 기술 분야에서는 기후 적응형 작부 체계 및 기술 개발, 그리고 아열대 작물 육성, 병해충 잡초의 종합 방제 체계 개발 등의 과제가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기상재해 피해 저감 기술 개발에는 농업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내재해 원예 특작 시설 개발, 가뭄 대응 최적 관계 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농촌진흥청에 위임된 농업 분야 기후 변화 실태 조사 및 영향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고시를 제정해서 세부 항목들을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5년 주기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평가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사 기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0.7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벼 최적 출수기는 2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수의 휴면 기간은 겨울철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한 10일 정도 당겨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와 관련해서는 벼 신품종 재배 면적 중에 조생전 면적은 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원예 특용 작물 재배 면적 중에서 과수의 경우는 복숭아는 늘고 있지만 나머지 작목들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데 오히려 아열대 과수는 재배 면적이 느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돌발 병해충과 관련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갈색 날개 매미충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은 피해 면적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재배 시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생물 계절과 관련해서는 그 지표 식물인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화 시기가 당겨지고 또 지표 그 양서류들은 대부분 이제 첫 출현일이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기후 변화의 영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량은 연차 간의 변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실태 조사 데이터 아까 이제 정확도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부분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구축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항공기를 활용해서 재배 면적이라든지 병해충 피해 면적 등을 산정하고 또 작황까지 분석을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서 국내 작황뿐 아니라 미국 등과 같이 이제 수출국의 작황도 분석을 해서 국내 이제 곡물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농림위성이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위성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조금 더 한반도 규모의 또 자세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농작물 생육 상황이라든지 농작물 수량 추정 등의 조금 더 고도화된 연구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국가 농업 정책 및 영농 현장 의사 결정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선 발표에서도 시나리오와 관련된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IPCC 6차 보고서에 기반해서 전지구 국제표준 기후 자료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것을 농업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상세화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 기후 정보들을 산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해서 기후의 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에도 이제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등을 이제 한반도 규모의 1km 고해상도 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제작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기상청에 등록을 해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를 활용해서 167개 시군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SSP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과수 재배지 변동을 평가를 해보니까 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50년도가 되면 정말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가 됐고 단감, 감귤 등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제 적응 기술 분야입니다. 식량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인데 품종 육성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기후 적응형 품종을 318종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매년 한 15종 내외로는 이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국 규모로 재배가 가능한 홍산이라든지 또 착색 관리가 불필요한 사과 골든볼 등이 이제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부 체계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벼 최적 이항기라든지 보리 파종기 재설정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 바디온과 관련해서는 이제 권역별로 또 여러 가지 작부 체계들을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과 관련해서 현재 한 330여 헥타르가 재배가 되고 있고 오른쪽 지도에서 보듯이 전국 단위로 이제 재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장래 전망을 보면 기후 그러니까 2050년도에 우리나라 한반도 기후대 50% 이상이 이제 아열대 기후대가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라든지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적응성 평가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라든지 또 종자라든지 또 토양 관리, 또 병해충 관리에 관련된 안정적인 생산 관리 기술들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7개 도원들과 협력해서 재배와 관련된 실증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소비 확대를 위해서 기능성 분석이라든지 요리법 개발 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 적응형 축산 사용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축들도 더위를 많이 받기 때문에 폭염기에는 이제 폐사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한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단계별 영양 제어나 사양급여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정밀 사양 관리 체계 개발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돼지나 가금 등은 이제 효율적인 사료 물질 개발 등을 추진하고 또 고온기에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축산 내의 환경 제어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여름철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병해충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저희 사업단에서는 미래의 주요 병해충 발생과 확산 영향 그리고 변이 진단 등의 연구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그 계절풍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비례 해충도 조기에 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태국, 베트남 등 13개 국가 병해충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하고 대응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는 온실이라든지 그 버섯사 그리고 돈사 등의 농업시설 복합열원 히트펌프로 활용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농식품 건조 시스템에 복합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상재 피해 저감 기술입니다. 벼는 그 등습기가 이제 고온이 됐을 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9개소의 이제 이행 적기 재설정 연구들을 시험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온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생리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 장애 경감령과 더불어서 어떤 품종이 고온에 내재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그 적응성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과 관련해서 배추는 결국에 고온 때문에 이제 생육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키토산이나 글루탐산 등과 같은 생리활성제를 생리활성제 처리 효과나 처리 농도 등을 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같은 경우에는 고온 피해 경감을 위해서 차광제 종류라든지 설치 각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 작물 및 특용 작물 관련해서 봄철에 개화기 저온 피해가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온풍기라든지 또 살수법, 동결 보호제 이용 등을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온풍기를 활용했을 때 2도 정도의 이제 온도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범 사업으로도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축산 부분에 있어서 고온 피해 저감 기술 쪽은 더위 지수 단계별로 가축 생산성 피해량 및 대사 특성을 구명하고 또 더위 지수에 따른 축종별 생산성 피해량 회계식 모델을 각 그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빅데이터와 또 각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실험용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회계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그 적응 강화 대책의 주요 이행 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기상청에서는 동네 예보를 5km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장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같은 온도여도 또 피해를 받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농장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 작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재해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한 기후 조건이 오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사전에 경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38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 전국 단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98% 이상으로 정확도가 있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따라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쌍방향 피드백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 공공 플랫폼과 연계해서 서비스 지역과 서비스를 받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 기상재해 최소화 관련해서는 보통 30년 기준으로 내재해 규격들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재 시설 규격 설정 지원 연구들 하고 있으면서 또 그 내재 규격까지는 좀 못 미치는 농가 보급 및 지도형 비닐하우스도 아직 50% 정도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조보강법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가뭄이 또 지속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토양 수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 작물 기상 자료를 활용한 토양 유효 수분율 기반 바가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정확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국가 승인 통계인 가뭄 통계에 정식적으로 가뭄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1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던 연구들을 이제 금년도에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과제를 조금 더 현장 실용성 있게 또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부분에서는 예측 정교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응 기술이라든지 피해 저감 분야에서는 실용화 기술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와닿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과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또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 강화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사나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가 기후에 가장 취약하고 올겨울 날씨를 보더라도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산학연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을 해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